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회 YS 리플레이 3편.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습 자본주의 세대와 새로운 주류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고재석입니다. 제가 오늘 꼭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1990년 1월 22일 있었던 3당 합당입니다. 1990년 1월 22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였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김영삼 총재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세 정당이 합당을 했는데요. 이 세 정당이 합당을 하니까 200석이 넘는 엄청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자유당, 그리고 이제 흔히 약칭으로 민자당이라고 부르죠.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이 어디냐 물으면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기원은 어느 정당일까요? 일각에서는 이승만 정권까지 올라가서 자유당이라고도 하고,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국민의힘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보수 정당의 골격이 이때 김영삼 총재가 함께 하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1980년에 광주항쟁이 있었죠. 광주항쟁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는 대체로 한국 정치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작동을 했습니다. 여당 하면 이제 군부 세력, 그리고 야당 하면 민주화 세력, 이런 아주 단순 도식이 작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 자체가 야당의 정치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이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열리잖아요. 이때부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에서 지역 구도로 새로운 정치 질서가 확립이 된 것이죠.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68.1%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53.7%, 김대중 후보는 호남에서 88.4%, 그리고 이제 김종필 후보는 충청권, 그 중에서도 본인의 고향인 충남에서 과반에 가까운 4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약한 지역에서는 10% 이하의 득표를 했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완전히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의 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1로 3김의 정치 질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지역주의가 새로운 정치 질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좀 주목할 포인트가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의 존재감인데요. 이 노태우 후보가 87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36%였습니다.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상당히 불리한 숫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8년에 또 총선이 열리는데요. 총선에서도 민주정의당이 얻은 이제 의석수가 125석입니다. 과반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민주정의당을 뺀 야당의 의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 여소야대가 됐고, 그러니까 노태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36% 대통령에다가 국회까지 소수당인, 한마디로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 1990년 3당 합당인데요. 이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한 말인데요. YS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았을까? 요약하면 3당 합당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당시에 바뀌고 있는 구도를 알아차린 한 정치 지도자가 나름의 고민 끝에 내린 전략적 행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오히려 구도가 바뀌는 것을 역이용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시킨 결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죠. 3당 합당 이전의 YS만 민주화의 투사로 인정하고 3당 합당 이후의 YS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 본류가 되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현재 정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논리를 많이 펴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YS가 1992년에 문민정부로 집권을 했을 때 한 일들이 사실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의 척결이라던가 금융실명제라던가 공직자 재산 공개는 사실은 민주화의 유산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척결을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왜 민주화 유산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군부 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였거든요.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 축적한 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부를 축적할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YS는 본인 재산부터 공개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밀어붙였고 금융실명제까지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옛 통일민주당 진영을
저는 민주보수라고 개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민주보수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신데요.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제 민주보수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보수 진영 안에서 약간의 이제 그런 저어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민주당, 민주화 이런 말하면 보수는 괜히 수세적이고 위축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아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 자체가 민주보수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 왜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수세적으로 대하느냐, 오히려 공세적으로 말해도 좋다. 왜냐하면 김영삼이 이 정당의 시초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 하나의 척결이라던가 금융실명제, 이거는 다 보수 정당인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에 대해서도 보수 정당이 더 이상 수세적으로 나오고 방어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보수라는 DNA를 자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3당 합당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당 합당의 목적이 무엇이었건 이 자체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분명한데요. 저는 그것이 초당적 연합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멀어진 단어가 초당이라던가 연합정치라던가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3당 합당은 대의 명분을 통해서 세 개의 정당이 정책 연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경쟁하고 이런 연합정치를 가능케 한 최초의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을 만들고 신한국당으로 바뀌고 집권을 하면서 이뤄낸 그 민주화의 가치는 그 3당 합당의 초당적 연합정치가 실제 정치에서도 좋은 명분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진영투쟁과 이념 논리가 횡행하고요. 극단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제 일상이 되면서 타협한다, 대화한다, 이거는 너무 멀어진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당들이 거리 정치에 기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누가 많이 왔느냐, 이걸 통해서 세대결을 양상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오히려 정당들이 그거를 해결하기는커녕 부채질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당 합당의 의미도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의 결단을 깎아내린 사람들은 노태우, 김종필과 함께 했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무엇을 이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넘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엇도 이뤄내지 못했다면 김영삼의 결단을 깎아내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김영삼이 그런 집권 전략을 통해서 집권 후에 마스터 플랜을 이뤄냈다면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말씀은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에는 군정종식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 대 반민주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걸 안정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했던 거죠. 3당이라는 어떤 이제 큰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더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김영삼 총재가 1987년 대선에서 얻은 교훈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사람이라는 표현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통합과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김영삼 총재가 당시에 아마 군정종식이 슬로건이었을 겁니다. 87년 대선에서, 제 기억하기에는. 근데 이미 사람들은 87년 이후에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와해되고 있던 분위기였고, 그것이 드러난 게 선거였겠죠. 선거로 인해서 지역구도가 완화됐다기보다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선거 전부터 와해되던 분위기가 선거를 통해 사람들의 투표 심리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김영삼 총재는 아마 그때까지는 그 생각,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이 군정종식이라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그때부터 안정을 바라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전 노태우 후보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 총재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다기보다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떨어지면서 인식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수를 고민하다가, 전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전략적 고민을 하다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군정종식 이상으로 안정을 처음부터 바랬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흔히 뭐 YS라고 하면 강경투쟁 이런 걸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늘 통합을 위해 이제 가장 노력한 정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굳이 3당 합당 외에도 그전부터 윤보선, 유진호 분열을 막고 야권 통합, 뭐 그리고 DJ와 통합을 위해 노력 등등을 해왔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잘 아시겠으나 저는 8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결성된 게 84년으로 기억을 하고 85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을 거예요. 2월 10일 2.12 총선이 있었을 텐데 그 2.12 총선에 나서느냐 마느냐로 야당 안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을 때 어쨌든 YS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서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근데 참패할 거 아니냐, 참패하면 더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오히려 YS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면서 그 전략 중에 하나로서 민주협에서 이제 자기 지분을 상당 부분 양보하고 대타협을 통해서 민주협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에서 정말 필요한데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YS의 중간중간에 가장 큰 행보들을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3당 합당도 마찬가지고 1984년, 85년 당시에 이제 민주협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마 굳이 YS 키즈라고 불리는 분 중에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에 꽤 많이 만난 분을 찾으라면 이제 김무성 대표인데 그분도 뭐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으나 그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굴곡을 보면 그런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오히려 욕을 먹었으나 그렇게 남긴 성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YS의 DNA가 지금 정치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회 YS 리플레이 3편